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의 파절, 이가 깨졌다는 내용을 주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제 뭐 먹다가 많이 깨진 분도 있고, 원래 치아가 실현했던 치아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파절의 양상은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깨진 다음에 이가 이제 시리거나 아파서 올 수도 있고, 증상도 역시 다양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나눠서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흔한 케이스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가 조금 깨진 거예요. 앞니가 이렇게 끝단이죠. 절단면이라 그러는데 앞니의 절단면이 살짝 치핑된다 그래요. 조금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원인은 주로 잘못된 뭔가 저작, 젓가락을 잘못 씹었다든가 음식물을 잘못 씹었다든가 이래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합 관계죠. 아래랑 물리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앞니 끝에가 계속 맞닿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면서 피로가 누적되다가 어느 이벤트 하나에 의해서 이제 깨지는 경우에, 절단면이 깨지는 경우 보통 일반적인 치료는 이제 떼우는 치료가 가장 일반적인 치료인데,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주 깨진 부위가 아주 극소량이다, 그리고 형태나 이런 모양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리고 시림이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파절된 부위를 수복하기보다는 이제 그라인딩이라 그래요. 조금 연마해서 다듬어서 혀가 닿지 않게 만들고 해결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파절 부위가 넓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수복을 하기도 하고요. 레진이라는 재료는 이에 이제 접착식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치아와 색깔이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모양이나 형태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역시 접착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앞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은 재탈락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니가 이제 깨진 경우, 또 세 번째, 이제 외상에 의해서 좀 파절된 부위가 넓은 거예요. 운동을 하다가, 스포츠를 하다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떨어뜨렸다든가, 문에, 여닫이 문에 부딪혔다든가, 이제 조금 더 강도가 센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앞니가 절단되게, 이제 파절되게 되면 때로는 신경치료를 동반할 정도로 파절의 정도가 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파절된 부위 자체가 이미 신경을 침범했거나, 신경을 침범하진 않았지만 접해서 매우 통증이 심한 상태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신경치료를 동반하여서 이제 크라운이라고 완전히 씌우는 치료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이제 앞니에 관한 내용. 역시 이 내용이 어금니 쪽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기는 해요. 대신 어금니는 앞니보다는 훨씬 더 씌우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깨지는 이제 정도나 양상이 훨씬 더 다양해요. 먼저 조금 앞니처럼 이제 약간 치핑된 정도, 살짝 깨진 정도는 혀로 만지면 이제 이물감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라인딩 하는 정도로 보통은 해결을 합니다. 치아를 다듬고 시린 증상이 있다면 이제 시린 치약을 쓰거나 불소를 도포하는 이런 형태로 조금 더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금니를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기능교두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씹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 기능교두의 파절은 꽤나 흔한 일이에요. 악습관이 있을 수 있죠. 이갈이나 꽉 무는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다가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깨지게 되면, 기능교두에 파절이 있게 되면 그 치아는 사실 기능을, 이제 씹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씹기 위해서 존재했던 이 뾰족한 부분이 파절돼서 상실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을 무조건 수복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가장 간단한 거는 떼우는 치료지만, 기능교두는 힘을 많이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앞니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능교두에 레진 같은 재료로 수복을 해놓은 경우에 탈락률이 앞니보다는 조금 더 빈발할 수 있고요. 깨진 정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교합력 저장, 환자분의 저장력 자체가 이제 강한 경우에는 그냥 크라운 치료로 바로 진행하기도 해요. 어금니가 깨진 경우, 작게 깨진 경우, 크게 깨진 경우 조금은 다르지만, 작게는 다듬는 치료 또는 떼우거나 크라운으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앞니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금니에서 이제 흔히 빈발하는 건 예전에 이미 치료해놨던 치료들이 많거든요. 어금니 쪽에 충치 치료를 한다고 이제 떼우는 것도 있고, 인네이라고 이제 부분적으로 끼워놓은 치료들도 있고 한데, 파절이 됐는데 이게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환자분들은 이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오시는데 알고 보니 보철물이 이제 깨진 거죠. 떼우거나 끼워놓은 게. 그런 경우도 있고, 깨지긴 깨졌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있고, 이도 깨졌고 조금, 그리고 이 떼어놓은 재료도 같이 깨졌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파절 범위가 조금 더 광범위해져요. 원래 멀쩡했던 치아가 조금 깨지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이미 이렇게 넓게 뭔가
수복을 해놨는데 그 수복물을 포함해서 치아가 파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조금 더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크라운, 이제 씌우는 치료로 많이 넘어가거든. 하지만 이것도 환자분의 저장력이나 그 치아의 위치 그리고 기능시 어느 정도로 이제 역할을 하거나 파절 부위의 형태 그리고 환자분의 좀 증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으로는 파절은 파절인데 완전히 치아가 부러진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다쳐서 한번 이를 씌워놨는데 그 치아가 부러져. 그리고 어금니 옛날에 금니로 씌워놨는데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환자분들은 단순히 이제 금니가 빠지거나 씌워놓은 게 빠졌다고 오는 경우도 꽤 흔해요. 이가 빠졌다고 오시는데 알고 보면은 그 빠진 이 안에 이미 그 잔존된 치아의 머리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된 경우. 이건 이제 아예 이제 부러진 거거든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부러진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씌워놓은 안으로 충치가 2차 우식이 생기면서 이제 지지력이 약해지니까 같이 부러져 나온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치관이 파절되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큰 치료를 요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남은 치아의 잔존 양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도 남은 치아의 잔존량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크라운으로 수복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남은 잔존 적으면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아의 파절을 주스로 내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워요. 파절된 부위, 그리고 파절된 양, 그리고 그 방향, 그리고 환자분의 구강 내에서의 그 위치와 어떤 저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는 좀 다양해지거든요. 최대한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지만 때로는 그게 더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번 치료할 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도. 그래서 부러진 치아는 일단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치료하실지 의사 선생님이 상의하에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